제가 지난밤에 나스닥이 개파락하더라고요. 선물 가격이 하락해서 저도 조금 시겁했어요. 근데 어차피 지금도 마감 모양이 수급이 들어온 건 맞지만 좋게 마감된 건 아니거든요. 단기 지지선을 이탈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지지선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종가가 여기에 걸쳐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오늘 밤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냐. 일단 나스닥 선물 차트는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주면 올라갈 수 있고 힘을 못 주면 거기서 투매가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긴장감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거든요. 오늘 반등 무사히 나왔는데 조금 더 열려 있지만 미국장에 따라서 또 이게 변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불안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런 거죠. 미국장이 충분히 더 빠질 수 있는데 이게 반등을 주다 빠지냐 아니면 지금 빠지냐 뭐 이런 건데, 이 부분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거죠. 타이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폭이 크지 않아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장이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고, 조금만이라도 반등 기세가 좋으면 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그런 미국장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아무리 폭락이 나와도 매수로 상승 추세가 또 만들어지면 또 금방 붙는 게 미국장이고, 우리나라는 상승 추세가 잘 안 만들어지죠. 근데 미국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멘텀 자체가 상승이어서 그게 또 붙을 수 있고, 또 떨어질 때는 또 가차없이 밀어버리는 게 또 미국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포인트는 나스닥이 지금 저항을 이탈했다가 다시 금방 회복해 주는지. 진짜 그런 말도 한 적 있잖아요. 진짜 지지선이면 잠깐은 이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해 줄 때 바로 회복해 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에코프로가 어제죠, 월요일날 마이너스 12.85%까지 빠졌습니다.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도 어제 큰 폭락도 하락을 하게 됐고요. 이게 절정으로 가는 거죠. 하락의 절정으로.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달 만에, 정확하게 2달 만이네요. 2달 만에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락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공매도가 한 번 더 뒤통수를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공매도 재개하는 타이밍도 그렇죠. 증시가 막 한창 안 좋을 때 그때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서 더 나락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좀 물린 사람들 많을 텐데 일단은 반등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추세가 너무 많이 꺾여서 여기서 이제 툭 던져버리면서 이탈하게 되면 또다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만한 지지선이지만 반등에 실패할 경우, 지금 공매도가 어쨌든 밀면은 좋은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공매도가 저 종목을 유난히 민다. 그러면 매수세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지와 인식이 되는 거죠. 공매도가 쳤던 종목이야. 공매도가 하락시켰어. 그럼 매수를 사람들이 섣불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섹터가 부진해서 올라오기도 힘든데 공매도가 언제 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매수세가 더 못 붙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자리다. 그리고 정치 관련주도 엄청나게 올랐죠. 형지 INC 보면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큰 거래 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적은 거래 대금을, 그러니까 국내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차트를 많이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선고일이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로 잡혔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지금 차트는 탄핵이 되는 것 전제로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주식과 관련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에 더 빠질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치 얘기는 어지간하면 잘 하지 않는 편이죠. 왜냐면 라이브 방송 때도 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편견 없이 이야기하려고 해도 뭐랄까, 요즘 정치에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쵸?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뭐 주식이 주 컨텐츠긴 하지만 주식과 또 정치가 또 별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만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거의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건 뭐냐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도 굉장히 강력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굉장히 입장이 강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굉장히 강력한 대립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대립 형태가 아무래도 경제에 좀 악영향을 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이 또 증시에 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이미 아시겠지만 어떤 면으로 심각할까요? 내수 경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런 상황을 좀 잡아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죠. 대외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관세 이슈나 그리고 각 국가 간의 보호무역, 이것들을 통해서 협상을 올바르게 이끌어낼 그런 리더자가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기술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값을 높게 매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연 자원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는 나라죠, 사실. 기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술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있는 중이죠. 반도체는 중국이 따라오려면 멀었지만 중국은 또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어떻게든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만을 뭐 공격하네 마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금값 오르는 거 보셨어요? 금값이 지금 초급등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게 이제 골드 차트인데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가파르고 빠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골드가 작년 2024년부터 지금까지 1년 좀 넘은 기간 동안 50%가 상승했습니다. 골드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골드 가격이 오르는 걸 원치 않아요. 달러의 약세가 유발되니까. 근데 골드가 왜 이렇게 오를까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매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왜 골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을까? 그 견해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구리값도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구리 가격 보시면 최근에 높게 찔렀던 가격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왜 또 오르냐? 관세 때문이거든요. 관세가 붙으면 비싸지니까 미리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가격들이 지금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해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앞에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국제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춰진 준비와 대비,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올 것 같으면 꽉 붙잡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꽉 붙잡고 있다가 또 앞으로 치고 나갈 땐 치고 나가줘야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좀 치우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소중하지만 지금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전략적 자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사실은 쓸모가 없는 자산이기도 하죠. 생산성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나라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돈을 지금 쏟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돈 쓸 때가 아니고 무슨 자원이 있다면 그걸 매입하고, 또 금이라도 차라리 매입하던가.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금을 다 매입하는 추세거든요. 금을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이제라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육성 금액을 훨씬 더 늘리거나 기업들을 밀어주거나, 그런 이제 현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되지 않고 계속 어지러우니까 미래가 좀 어둡다. 제가 이제 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미국장에 대한 좀 부정적 견해가 있기 때문에 현찰을 좀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금과 실버 이런 것도 제가 어느 정도 구비를 하라고 했죠. 근데 금값은 많이 올랐는데 실버 가격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은투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약세거든요. 그리고 또 위기 속에서 기회가 나타난다고 증시가 꼭 아래로만 계속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엠파형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또 잘 노리면 오히려 주식이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언제 많이 벌었냐? 상승장도 있지만 하락장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투자 말고 그냥 가치 투자로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서 주식이 다시 오를 때, 그때 돈을 번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상승장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시장을 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시장이 폭탄 덩어리입니다. 그쵸? 공매도도 있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지, 대외적인 관세도 있지, 뭐 전쟁 이야기도 나오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다? 항상 이럴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이럴 때 뇌동 매매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 깡통을 많이 차게 된다. 제가 늘 말했던 부분이죠. 잘 참고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너무 큰 손실 보지 마시고 시장이 또 회복이 될 거예요. 그때 또 기회를 노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